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문윤 회동 대선 19일 만에 성사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이제 만찬을 겸한 첫 회동을 할 예정인데, 자, 정말 뭐 한 번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나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3월 9일 대선 이후 19일 만에 이제 첫 만남인데요. 예. 이 역대 대통령과 이 당선인 간 첫 만남이 통상 이제 10일 안에 이루어졌음을 보면은 가장 늦은 회동으로 이제 기록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회동 성사 경위를 보면요,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한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에 이제 당선인 측에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는 윤 당선인의 이제 응답을 전하면서 오늘 회동이 이제 결정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회동에는 이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각 동석하기로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배석자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배석자를 두기로 한 건데, 이건 이제는 이번 회동에서 밝힐 것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확실히 언론에 알림으로써 한간의 이제 추측이나 오해를 사전에 없애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자, 원래는 이제 지난 16일에 첫 만남이 예정돼 있다가 실무 협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당일 아침에 불발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 회동이 결정된 걸 보면은 글쎄요, 실무 협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도 좋을까요? 일단 회동이 연기된 그간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윤 당선인의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이제 청와대의 반대 의사, 그리고 이제 인사권 문제가 이제 크게 뽑힙니다. 이 두 가지가. 네. 특히 그 인사권 문제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를 이제 추천한 것을 두고 이 당선인 측에서 이제 크게 반발하면서 좀 문제가 커졌고요. 여기에 추가로 현재 공석 상태인 2명의 감사원 감사위원과 또 중앙선관위원회 선관위원 인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뜻을 보이며 이제 갈등의 골이 이제 깊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감사원이 양측의 협의가 없다면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세워 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인사권 문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줬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이제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도발하면서 이제 안보 위기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청와대와 이제 당선인 측이 더 이상 회동을 미룰 수 없다라는 이제 정치적 부담 내지 이제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회동이 결정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양측 모두 이번 회동은 정해진 의제 없이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갈까요? 네, 먼저 이제 대북 문제가 가장 큰 하도로 오를 거고요. 그의 인사 문제나 이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아직 접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도 문제인데요. 이 당선인이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제 공식화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임기 중 불가 입장을 이제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올라갈 수 있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구 권력 갈등 이런 말들은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싸우더라도 이제 일단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단 함께 힘을 합쳐 이제 내쫓은 다음에 이제 다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북한의 이제 ICBM 발사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사실 싸울 때가 아닌 하나로 힘을 합칠 때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기 상황에서 신구 권력이 좀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김정은 친필 명령서로 ICBM 발사 지시입니다. 자, 북한이 이제 지난 24일 발사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신형 ICBM 발사 실험이 성공을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사 명령이 있었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예, 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 발사 다음 날인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이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그 친필 명령서를 하다라고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이 발사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는데요. 이 친필 명령서에는 이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해 용감히 쏘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한미 양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발사체가 이 화성 17형이 아닌 이 기존의 화성 15형이고 발사 장면도 좀 짜집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신형이 아닌 구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일단 ICBM 발사를 했다는 걸로도 일단 문제가 되니까 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밝혀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추가 발사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이번에 그 부분도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제 시험 발사 이후에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끄떡없는 이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이제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사한 이제 ICBM에 대해서는 이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핵 전쟁 억제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예 이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서는 아예 핵 공격 수단을 더 많이 개발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뭐 밝힌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네. 사실상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ICBM 추가 발사 그리고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제 핵실험까지 이제 포함한 추가 도발을 통해 이제 핵무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번 도발이 핵무력 강화 차원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낸 건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선언했던 그 핵실험 그리고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도 이제 공식 파기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이제 지난 2018년 4월에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며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는데 4년 만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파기된 겁니다.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뭐 우리뿐 아니라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건데 안보리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뤘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가 없었는데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 북한이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뭘까요? 먼저 이제는 뭐 안보리에서도 추가 제재라든지 이제 규탄 성명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이게 미국 탓이다. 미국이 그 한반도에 너무 전력 무기를 많이 배치했다. 뭐 이렇게 이제는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는 뭐 북한의 의도를 보면은 핵 억제력을 내세워서 향후 이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이제 대립 전선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반미를 이제 공동으로 하는 확실한 내편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도 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결국 러시아의 핵 억제력에 영향이 크니까 북한도 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차라리 분명히 해서 미국을 압박하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추가 ICBM 시험 발사는 물론 가장 또 우려되는 지점인 핵실험 재개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 관계와 또 북미 관계 모두 그 살벌한 냉각기를 겪을 것 같은데요. 현 정부도 중요하지만 특히 곧 새로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취임하자마자 큰 숙제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